사진은 시간을 멈추게 합니다. 또 지나간 시간으로 우리를 타임머신에 태워서 데려가기도 하죠. 오늘은 세월이 인간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가를 한 사진작가가 찍은 소녀 사진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스티브 맥컬리는 다큐멘터리 사진가, 포토 저널리스트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영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에서 남자 주인공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극중에서 내셔널 지오그래피 사진기자로 나왔죠. 메디슨 카운티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아주 오래된 다리, 지붕이 있는 다리를 찍기 위해서 왔다가 그 근처에 사는 메릴 스트립을 우연히 만나 둘이 사랑에 빠집니다. 중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네요. 저는 처음 영화가 나왔을 때 봤고요. 20년이 지난 몇 년 전에 다시 봤습니다. 두 번째 볼 때가 감동이 더 크더라고요. 그 첫 번째 볼 때는 영화를 그 스토리에 빠지게 되는데 두 번째 볼 때는 그 배우들의 연기에 집중을 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클린트 이스트우드하고 메릴 스트립은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거든요. 그 연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더 좋았고요. 또 첫 번째 볼 때보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 영화가 더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얘기가 잠깐 옆으로 흘렀는데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서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실린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고들 다들 얘기해요. 이 사진은 1984년 전쟁 중인 아프가니스탄에서 촬영되어서 그 다음에 1985년 6월에 잡지 표지에 실렸습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후에 맥컬리는 아프간에서 다시 이 소녀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게 되죠. 그렇게 해서 찍은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충격적인 사진이에요. 17년이라는 세월이 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바꿔 놓았습니다. 이 사진들에 얽힌 이야기를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984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벌어진 전쟁에서 아프간과 파키스탄 국경 페샤와르 지역에는 30개 이상의 난민 캠프가 형성됩니다. 맥컬리는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취재를 위해서 8월에서 11월 한 3개월 동안 몇몇 큰 캠프촌에서 사진을 찍게 됩니다. 하루는 한 텐트를 옆을 지나는데 임시 교실로 쓰고 있는 텐트 안에서 아이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 안을 들여다봤더니 어린 소녀들이 이제 그 안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맥컬리는 여 선생님에게 아이들을 좀 사진을 찍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 텐트 안에는 그 당시 여학생이 대략 한 15명 정도 있었다는데요. 맥컬리의 사진가로서의 본능은 한 여학생에게 꽂힙니다. 눈동자가 녹색인 아이였어요. 맥컬리는 그 아이를 바로 찍고 싶었지만 다른 여자아이들을 먼저 2명 정도 촬영하고 나서 그 다음에야 초록색 눈을 가진 소년을 촬영하게 되죠. 나중에 맥컬리의 말을 들으면은 그 소녀부터 찍게 되면 아이가 부담을 느낄까봐
일부러 다른 아이를 찍고,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아이의 긴장감과 두려움이 좀 없어지면은 그 다음에 찍으려고 계획했다는군요. 그의 노련한 상황 판단이 잘 작용된 것 같아요. 이때 찍은 소녀 사진 몇 장 중 한 장이 다음 해인 1985년 6월 내셔널 지오그래픽 표지 사진에 실리게 되죠. 전쟁의 참혹한 현실 한가운데서 피어난 한떨기 수선화 같은 이 맑고 신비스러운 눈을 가진 이 소녀는 아프간 전쟁의 모나리자란 찬사를 받으며 세상의 주목을 받습니다. 세월이 흘러 17년이 지난 2002년 1월 맥커리는 내셔널 지오그래피 TV팀과 함께 이 소녀를 다시 취재하기 위하여 아프가니스탄으로 날아갑니다. 이때는 바로 전년도에 발생한 9.11 쌍둥이 빌딩 테러 사태로 아프리카 현지 사정이 매우 위험한 시기였어요. 취재팀은 이름도 모른 채 한 장의 사진만 들고 현지에서 그녀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을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소녀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소문을 듣고 몇몇 여자가 자신이 사진 속의 소녀라고 나서지만 확인한 결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대가를 바르고 거짓으로 자기가 사진 속의 소녀라고 이야기한 거죠. 예상보다 그녀를 찾는 게 길어지자 맥컬리와 팀은 어쩔 수 없이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철수하고 나서 얼마 후 현지에 남은 팀 일행에게 한 남자가 제보를 하게 됩니다. 그 소녀 오빠의 친구인데 그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산악지대의 아주 위험한 지역에서 머무르고 있다고요. 제작진들은 그 남자에게 그 소녀를 데려오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를 만나게 되지요. 그들은 그녀를 만나 아직 초록빛 눈동자의 눈을 갖고 있는 그 소녀임을 갖다가 추측은 하지만 너무나도 충격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린 그녀가 그들이 찾는 소녀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사진을 찍어서 미국 FBI에 보냅니다. FBI 분석팀은 그녀의 눈동자 홍채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확인한 결과 그 소녀가 틀림없다고 통보합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맥컬리는 다시 비행기를 타고 아프간으로 날아가 마침내 그녀를 17년 만에 재회하게 됩니다. 이때 처음으로 알게 된 그녀의 이름은 샤바트 굴라였습니다. 현지어로 달콤한 꽃소녀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녀는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남편과 4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만 한 아이는 병으로 죽고 3딸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전쟁으로 희생되었고 맥커리는 굴라와 가족들을 같이 촬영합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 2002년 4월 표지에는 전통옷 부르카를 입고 있는, 그리고 가슴에는 예전에 자신의 얼굴이 실린 잡지를 들고 있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잡지에 실린 그녀의 사진은 세상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17년이라는 세월이 한 천진하고 아름다운 소녀를 세상을 다 산 듯한
흉한 모습으로 바꿔놓은 그 비극적인 현실 앞에 경악을 금치 못하죠. 인간의 탐욕과 다툼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평범한 사람의 삶을 얼마나 험악한 상황으로 내몰아가는지, 그리고 망가뜨리고 파괴하는지를 이 사진만큼 잘 나타나는 사진과 글이 또 있을까요? 두 번째 만나 촬영한 후에 맥컬리는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없느냐고 좀 물어봤나 봐요. 그녀는 큰딸 직업 교육에 필요한 재봉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맥컬리가 사주었답니다. 나중에 이 사진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맥컬리가 집도 사주었다는 소식이 있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그녀와 남편의 소원에 의해서 성지순례 메카 여행을 보내주었고요. 비영리 단체와 협력해서 아프가니스탄 소녀 기금을 만들었답니다. 이 기금은 2008년에 소년까지 범위가 확장되어서 아프리칸 아동기금으로 변경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